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사진 한번 먼저 보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 보시면 자, 배우 네 분 나오죠. 주지훈, 김혜수, 조인성, 또 김희애 씨까지 광고 모델로 나온 사진입니다. 예. 공통점이 분명히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맞춰보시죠. 저 네 분들이 나오는 광고. 다 보진 못했는데 예. 한 2개 정도는 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명품을 유통하는 그 플랫폼 정답입니다. 광고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이분들 손에 요즘 가방 하나씩 꼭 들고 나오시거든요. 이게 다 명품입니다. 이 네 예. 분들이. 참고로 이게 근데 또 백화점 모델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톱스타를 내세운 명품 전문 플랫폼 광고 예. 모델이라는 겁니다. 업계 간에 그만큼 지금 치열한 경쟁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백화점 모델로 나올 법한 분들, 예. 정말 톱스타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명품 광고 모델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광고 덕분일까요? 거래액이 지금 아주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배우 예. 주지훈의 광고로 시작한 명품 플랫폼에 지난 8월 20일 이후에 광고 매출 거래액이 한 달여 만에 예. 32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 기간에 이 어플 다운로드 수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383% 늘어났고 예. 신규 가입 고객 수도 66% 늘었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수를 모델로 기용한 회사 10월 이후에 주간 거래액이 100억 원대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명품 하면 무조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믿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코로나19로 달라진 게 확 느껴지네요. 명품 살려면은 백화점 땡땡땡땡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 모바일로 한다는 거죠. 백화점이 주도해 왔던 시장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고가의 명품도 직접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고 뭐 VIP 고객으로 대우받고 뭐 그런 게 당연할 수 있죠. 근데 네. 이젠 그게 약간은 변해서 주요 소비층도 원래는 4050, 40대, 50대 중장년층이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지난해 주요 백화점 명품 매출에서 2030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 이들은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예. 온라인이죠. 온라인 쇼핑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입니다. 명품을 구입할 때도 최저가를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비싼 돈 주고 명품을 사느냐? 기왕이면 싸게 사자라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고요. 또 백화점보다 저렴한 가격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이 모바일 앱 기반의 예. 명품 플랫폼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사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못 가면서 기존에는 해외 한번 나갔다 올 때 면세점 들러서 좋은 거 하나 사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해외 현지 부티크에서 아니면 명품 한번 사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비자들까지도 흡수를 하다 보니까 예. 훨씬 더 명품 플랫폼의 규모가 커지게 된 겁니다. 예. 이를 체감할 수 있는 게 주변에서 이제 제 주변에서 이 앱을 써서 예. 구매를 직접 하더라고요. 지금 이 플랫폼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실감이 나는데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진 겁니까? 얼마나 커졌는지는 규모가 확실하게 눈에 보입니다. 예.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가 얼마냐? 1조 5,957억 원입니다. 어. 이 가운데 명품 플랫폼 시장의 지분이 상당한데요. 명품 플랫폼 시장에 비교적 빠르게 진입한 머스트잇은 지난해 거래액 2,500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예. 발란이 512억 원, 2017년 설립된 트렌비는 1,0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아직 스타트업 수준이지만 대형 벤처 캐피털의 투자도 계속되고 있어서 몸집을 서서히 불리고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누적 투자액만 해도 모두 최소 100억에서 400억 원이나 됩니다. 네, 명품 플랫폼 4사가 비슷한 시기에 이 경쟁을 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결국 웃는 자, 우는 자 나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이 명품 플랫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게 악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톱스타를 모델로 기용하는 등 광고, 마케팅 비용을 대거 제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출혈 경쟁하면 그 돈 고스란히 수수료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결국은 이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업체들은 저작권과 표시 광고 위반 등을 이유로 업체들 간의 이 법적 공방이 지금 난무하면서 서로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경쟁 역시 이 전체적인 명품 플랫폼 업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하지만 온라인 명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사후 서비스나 가품 자급, 이제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잡음도 여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캐치패션이 지난 7월 20세에서 4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온라인 명품 구매 경험자 가운데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경험자 3%가 아니라 32.1%에 달했습니다. 네. 특허청 조사에서도 지난해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는 전년 대비 150% 급증한 16,693건에 달했습니다. 네. 명품 플랫폼에서는 혹시 모를 가품에 대해서 보상 제도를 앞세우고 있는데 실제 힘을 못 쓰는 건가요? 내 눈으로 보고 백화점 가서 정품 사는 것과 다르게 온라인은 이게 뭔지 알 수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정품 보증 여부가 바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플랫폼에서 파는 명품 가운데 상당수는 병행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수입 업체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개인이나 또 일반 업체가 같은 브랜드의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진품 여부나 또 품질 보증 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품이 섞여서 판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쇼핑몰들은 모든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플랫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품, 짝퉁이라고 하죠. 가품 보상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로서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을 내가 실물로 한번 보지도 못한 채 산다? 글쎄요. 불안감이 적지 않은 건 물론이고 실제 또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불편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른바 짝퉁 시비를 앞으로 어떻게 차단하고 앞으로 나아갈지가 명품 플랫폼에 생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만큼 해외여행 더 자유로워질 텐데 그래도 이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이 특수적인 상황이 끝나게 된다면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될지는 글쎄요. 물음표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다시 하늘길이 열리면 해외여행에서 명품 사는 소비자들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기되던 가품 문제. 이거는 해외 현지 부티크에서 구입을 하면 역시 가품 여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자, 업체들은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명품 온라인 플랫폼 어떤 대응을 세우고 있습니까?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명품 구매를 망설이게 하던 요소를 당연히 보완하고 나섰습니다. 정품을 보장하는 디지털 보증서, 또 검수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동영상 서비스 등으로 고객들의 불안 요소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 업계들이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케팅 등의 주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와도 한순간에 매출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평입니다. 예. 지난해 국내 명품 시장 규모는 15조 원에 달해서 5년 만에 22%나 급성장했습니다.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온라인 명품 시장 플랫폼의 주도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선유고였습니다.